혹시 사과를 잘못 먹으면 청산가리만큼 나쁜 독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평소에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멀티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사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사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 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시키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져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케르세틴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은데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3일간 사과를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있던 숙변이나 묵은 변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데요. 사과의 중요 성분인 팩틴이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장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평소 배가 빵빵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과를 챙겨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사과에 함유된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데요.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과는 칼로리 과다의 걱정이 없고 사과 한 개만으로도 공복감을 채울 수 있어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7번째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감기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과즙에는 바이러스를 100% 죽이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힘들거나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서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하신 분들이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면 피부 질환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과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하는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산 성분이 추가되면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침개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면 안 되는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기름진 음식과 사과는 서로 소화기관에 상충되기 때문에 각종 소화불량과 장에 가스가 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최소 2시간 이후에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껍질의 8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과를 잘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물,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서는 이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전해집니다. 사과에 꿀을 넣어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 변비 및 두통과 독소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과를 꿀과 함께 절여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사과와 같이 먹게 되면 맛은 물론이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정말 독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아침과 저녁 언제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아침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과나 과일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대장이 소화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도 낮에는 에너지 섭취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만 면역력도 높아지는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늦은 저녁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장기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나 과일을 씹어먹기 불편해서 착즙으로 내려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역시 착즙으로 내려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씹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나 물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먹는 것도 좋은데요. 가정에서 직접 착즙해서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에서 파는 착즙의 경우에는 장기간 유통이나 보관을 위해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각종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과실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식탁을 화사하게 꾸며주며 맛과 향까지 더해져 식욕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과 칼슘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뇌세포에 활력을 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종합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당근을 꾸준히 먹고 암세포가 죽고 혈관이 뻥 뚫려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제아자틴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에 유익한 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를 막아줍니다. 또한
당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고 체내 나트륨 독소를 배출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처럼 당근은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시니어 건강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당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당근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당근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당근을 꾸준히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당근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당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기침을 자주 하거나 찌릿한 가슴 통증이 자주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폐암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1위가 암인데요. 특히 폐암은 초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잦은 기침인데요. 폐암 환자의 75%가 잦은 기침을 호소합니다. 또한 폐암 환자의 3분의 1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폐의 가장자리에 생긴 폐암이 흉막과 흉벽을 침범해서 따끔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근을 먹으면 암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당근 속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체내의 유익균은 보호하고 몸에 독이 되는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당근을 섭취하시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손발이 붓는 증상이 있거나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 우리의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을 순환시켜서 산소와 영양소를 각 체내 장기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의 이산화탄소 및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당근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혈관에 쌓인 독소와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해서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당근을 섭취하시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일그러져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눈 건강에 치명적인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85%나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1년도 안 돼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당근을 먹으면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눈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로 이게 부족하면 시력이 떨어지면서 백내장과 황반변성이 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당근을 섭취하시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들어 피부가 푸석해지고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체내에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피부 색소 질환은 햇빛의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피부가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를 검게 해서 기미나 검버섯 같은 피부 잡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당근을 먹으면 기미나 검버섯이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지는데요.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윤기 있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트러블을 없애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감기나 독감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날씨 탓에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모두 면역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당근을 먹으면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어줘서 감기나 독감 예방에 정말 좋은데요. 당근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당근이라도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작용은 바로 카로틴 혈증입니다. 당근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혈액에 카로틴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손바닥이나 발바닥, 그리고 얼굴에 황색이나 주황색의 색조를 띠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간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이 걸리게 되면 간의 해독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근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위장이 안 좋거나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식이섬유가 위벽을 자극해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게 되고 심한 경우 설사를 유발하면서 복부 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당근을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바로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당근에 다량으로 함유된 비타민 K와 칼륨은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와 합쳐지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당근을 하루에 1개 이상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근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오이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같이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당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배추와 시금치 그리고 브로콜리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오이와 같이 먹으면 오이의 비타민C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근은 지용성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극대화가 되는데요.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 및 면역력 증진에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이 성분은 당근을 생으로 먹을 때는 10%가 흡수되고 삶거나 데쳐 먹으면 30%가 흡수되며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에 볶아 먹으면 60% 이상 흡수되는데요. 앞으로 당근을 먹을 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삶아서 먹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눈 건강에 좋은 당근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당근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사과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멀티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시키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를 당근과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고 당근의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해서 사과의 영양분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사과와 당근을 활용한 해독 주스가 암 예방에 좋다고 방송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사과 당근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당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당근이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식초입니다. 당근을 식초에 절여 피클로 만들어 먹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는 식욕을 자극해서 아삭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건강에도 좋다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당근의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초의 산성 때문에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하고 위산 역류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은 가급적 식초와 같이 먹지 말고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당근과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양배추입니다. 곰같이 동글동글한 생김새와 연한 녹색을 띠는 양배추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즐겨 먹었던 역사가 오래된 식품인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양한 효능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으며 요거트 및 올리브유와 함께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양배추는 여성분들에게 좋은데요. 바로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예방에 특화된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세포 증식을 억제해서 항암작용을 하는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유방과 여러 세포의 막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섭취한 여성들보다 유방암과 자궁경 부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낮았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를 당근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과 양배추의 비타민 성분이 합쳐지면 몸의 독소를 빼줘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면서도 동시에 내장 지방이 싹 없어져서 다이어트 효과에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사과와 당근, 그리고 양배추를 활용한 해독 주스가 암 예방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방송이 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양배추 당근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당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당근이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당근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속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가 당근을 과다 섭취할 경우 고칼륨 혈증에 빠져 근육이 마비되거나 손발이 저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떨어지고 부정맥이 생기는 심장질환에도 안 좋은데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당근을 먹는다면 꼭 당근을 잘게 썰어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해서 삶아서 먹거나 기름에 볶아 먹으면 칼륨이 대량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과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뼈마디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달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달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삶은 달걀은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없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달걀 속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영양분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근육을 더욱 단단하고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을 당근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당근의 식이섬유가 삶은 달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달걀에 함유된 지방은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서 눈 건강을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신 후 삶은 달걀과 올리브 오일에 당근을 살짝 볶아 같이 먹으면 내장 지방도 싹 제거되는 다이어트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